프랑스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 혹은 프랑스어 능력을 준비해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왜 지금 퀘벡 밖의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불어 능력이 temporary resident, 임시체류,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또는 영주권 취득에까지 큰 메리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 연방, 각 주정부, 소도시, 불어 커뮤니티 파일럿 이민에 이르기까지 불어 우대 이민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어 능력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불어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께 캐나다 이민부가 이번 2025년 11월 달에 발표한 2026-2028 이민 수용 수준 계획, Immigration Levels Plan에 어떤 불어상자들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 또 이걸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3년, 4년, 5년 동안 가능할지 캐나다 이민의 한 3가지 정도 주요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만 명 이상 캐나다 이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주고 있는 Express Entry, 연방 고숙련 이민. 캐나다가 2026년, 2028년 이민 수용 계획에서 퀘벡 밖의 불어 사용자의 비율을 2026년 9%, 2028년에는 약 10.5%까지 올리기로 했고요. 2029년에 12%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어 능력이 높으면 캐나다 밖에 해외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Federal Skilled Worker 또는 이제 캐나다 내에서 경력을 갖고 있는 Canadian Experience 클래스 캐나다 경력자들이 Express Entry라는 연방 고숙련 이민 풀에 등록이 된 경우 상당한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 이후에 이제 캐나다 퀘벡 이민부에서 정하는 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받았고요. 사실 이제 최근 15년 동안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어 이민을 서비스하는 퀘벡 이민부에도 등록되어 있는 퀘벡 이민부 최초 1기 이민 컨설턴트로 이미 수천 명의 한인 불어 사용 이민자들을 불어 성적,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왔습니다. 2010년 이후 16년 동안 퀘벡 사업이민, 투자이민, 한국권을 또 제가 직접 처리해서 100% 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피익 중단, 그리고 퀘벡 내 임시 근로자들의 불어 성적 제출 의무화 등 중요한 소식과 또 제한 소식, 슬픈 소식들이 많이 있었고, 따라서 퀘벡에 계신 한국 분들도 퀘벡 밖으로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불어 소도시 퀘벡 밖에서 어떻게 이민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연락을 최근에 많이 주시고 있고요. 30년 경력의 이민 전문회사 대표이자 한국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퀘벡 안팎의 불어 이민 상담 수속 자격을 가진 유일한 정부공인 이민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한국,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민 문의하시고 저는 이민을 안내드리고 다양한 세미나 그리고 상담, 박람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불어 사용자 카테고리 베이스 엑스프레스 엔트리 초청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CEC, 일반 선발 점수보다 CRS 포인트가 선발 점수가 최근 불어 사용자 선발 기준을 봤을 때 120점가량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는 대로 낮을 때 330점 선발까지 있어서 530점대 선발이 되고 있는 2025년 현재 상황에서 불어 이민이 얼마나 유리하고 장점이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불어를 통해서 언어 점수가 추가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어디셔널 포인트라는 마지막 D섹터의 추가 점수 영역까지 합쳐서 점수가 74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선발은 120점 낮은 점수가 됩니다. 거의 200점 정도 되는 유리한 점수를 Niveau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 7단계의 불어 능력 성적표 하나로 드라마틱한 선발 점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70몇 점 추가 점수 빼고 선발 점수가 낮아진다고 말씀드린 이 120점, 530점 선발 대 최근 선발 410점대니까 이 120점 차이만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이 만점이 100점에 110점이에요. 나이 빵점이어도 불어만 하면은 커버가 되는 거고, 영어 IELTS 7.0, 8.0 거의 만점 수준 받는 성적도 120점대입니다. 거의 거기에 준하는 엄청난 점수입니다. 이런 큰 혜택을 불어 능력으로 보시고자 한다면 불어 시험 TEF-STCF라는 시험에서 Niveau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이라고 하는 불어 능력
12단계 중에서 7단계 중간 성적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가지 다 불어에서 받으시면 엑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급, 초중급의 영어 능력이 같이 있어서 성적에 대한 추가 보너스 점수가 25점, 50점까지 보통 50점을 받으시는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 성적은 이 프로필 해외 경력인 페더럴 스킬드 워커로 등록하는데, 페더럴 스킬드 워커는 해외 경력 플러스 67점이라는 점수표, 페더럴 스킬드 워커 자체 점수 자격이 필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불어를 하시면 4점 점수가 추가돼서 이 부분도 유리하시겠어요. 그래서 Comprehensive Language System 컷오프 선발 점수가 일반 CEC 캐나다 경력자 일반 선발 추첨 때보다 매우 낮게, 막 100점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매달 선발되는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불어 능력만 준비해도 선발 가능성이 확 커집니다. 선발 가능성이 확 커지고 엑스프레스 엔트리 영주권도 6개월 안에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많이 유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어 사용 이민입니다. 그리고 이 연방 이민 중에서 제 보너스로, 굉장히 보너스 컨셉으로 프랑코폰 마이너리티 커뮤니티 스튜던트 파일럿,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는 한국 국적이 아닌 불어 사용 국가 33개 국가의 국적이 필요한 불어 사용자들이 외 지역에 지정된 이민부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가 기반이 되는 수업, 50% 이상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정규 과정을 밟으면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 한국 사람에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 33개 국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컴바인하는 부분은 한마음의 특별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주정부 지명 PMP 카테고리이고요. 주정부 PMP 카테고리에서 불어 사용자 우대하는 한 별도의 스트림을 운영하거나 불어 능력이 우대되는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여러분 오로라 보러 가시는 북부 지역의 준주에서도 진행이 되고, 마니토바, 또 뉴브런스윅, 이렇게 프레리 지역, 동쪽 끝에 있는 뉴브런스윅 지역,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이런 주정부 입장에서 불어가 가능한 그런 인력, 그리고 인구 다양성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불어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주정부 지명 이민에서도 꽤 엄청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요, 해당 주나 준주의 주정부 불어 스트림 자격 요건을 각각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컨대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의 경우는 불어 5단계 이상, 그리고 영어 CLB 니veau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 4 4단계 이상 요구하고요. 기술 경력, 학력, 영어 능력 등 기본 조건 외에 중요한 거는 좌보포를 좀 기반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PMP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실 때는 이 주정부 지명 후에 연방 영주권 단계에 두 번째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정보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및 기타 불어 소수자 지역, 뉴브런스윅, 마니토바 등의 불어 사용 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불어 플러스 특정 기술에 대한 경력이 조합이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점점 시골 지역으로 지역 분산하고 또 언어 다양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어 능력자가 지역 이민의 선택지에서 여러 가지 강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나 지역마다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별 프로그램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프랑스어 능력은 단순히 더 이상 언어 능력, 시험 성적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이민 방법, 이민 경로를 찾을 때 실질적인 우대권, 엄청난 프리미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이민, 엑스프레스 엔트리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 추가 점수 플러스 카테고리 기반 성적에 대한 100점이 넘는 그런 혜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잠시 언급드린 불어 국적의 학생 경로에서 불어 소수 커뮤니티 특별 학생 파일럿 이민 경로,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취업에서 LMI 면제되는 프랑코폰 모빌리티 워크퍼밋이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받는 LMI 면제 워크퍼밋도 있고요. 말씀드린 주정부 이민 경로에서 여러 주정부의 불어 사용자 카테고리 또는 불어 사용에 우대되는 카테고리도 있고, 다만 이제 언어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주정부에 영어 능력도 병행돼야 되고 필요한 경력이나 학력, 좌보퍼가 필요한 지역도, 정착 커뮤니티에 적응력이 잘 준비돼야 되는 지역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한 이제 2026년 이후에 캐나다 이민 정책은 기본적으로 양보다는 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착, 그리고 인구 분산, 이런 부분에 두고 있습니다. 불어 사용자 우대 정책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불어 사용자, 불어 가능자 및 불어 능력 향상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보다
유리한 캐나다 이민의 다양한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이민과 임시체류, 그러니까 영주권 아니면은 뭐 워크퍼밋 이런 게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불어 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워크퍼밋은 물론 영주권까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 정책에서 최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는 이제 주정부 준주의 불어 사용 우대 스트림의 요건을 비교한 건데요. 온타리오의 이제 프렌치 스피킹 스킬드 워커스 카테고리는 엑스프레스 엔트리 0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연방 단계가 엄청 짧아요. 그래서 불어는 7단계 이상 하고요. 4개 영역을 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은 중급 중에서 아래, 그래서 6단계, CL 6단계가 동시에 요구되고, 경력은 고숙련 Tier 0, 1, 2, 3에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최근 5년 중에 필요하고, 엑스프레스 엔트리의 프로필을 CEC나 페더럴 스킬드 워커나 페더럴 스킬 트레이드로 등록하셔야지 이게 연계돼서 이민부가 지명을 해주면 플러스 600점 CRS 보너스 점 받아서 5, 6개월이면 빠른 영주권 취득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영주권이 좋은 거죠. 이거보다 10개월, 뭐 1년 정도 더 걸리는 게 다른 아까 노스웨스트 테리토나 다른 카테고리들 중에 있으니까 비교하셔야 되고, 이제 마니토바 프랑코폰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이제 불어 능력이 증빙이 가능하고 최근 가장 많은 선발이 된 걸 숫자적으로 보실 수 있죠. 최근 11월달 선발에서. 그리고 이제 경력이 해외에서 있는 분들도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주정부 혹은 한마음 통해서 문의하시고요. 뉴브런스윅, 제가 매우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2000년 뉴브런스윅 이민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 최초의 답사를 갔던 게 저기 때문에 뉴브런스윅, 그리고 마지막 사업이민이라고 하는 2020년 뉴브런스윅 사업이민자도 유일한 한 건을 제가 또 처리를 했어서 뉴브런스윅 워낙 좋아하는데요. 리워드 컴페턴스 랭귀지 스캔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5 등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나이, 학력, 특히 나이 제한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아틀란틱 캐나다라고 해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동부 지역 아틀란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일부 스트림은 뉴브런스윅 같은 경우 또 노바스코샤 같은 경우 이 아틀란틱 지역은 워낙 받는 인원이 타 지역처럼 5,000명 이상 되지가 않기 때문에 멈추기도 해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준주의 경우도 프랑코폰 스트림에서 낮은 점수의 불어가 요구되고, 경력이 최근 10년 내에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이제 경력이 있으면서 해당 경력에 대한 지역의 유효한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 고용 제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준주의 노미니를 받고 연방으로 신청하면 1년에서 1년 반, 12에서 18개월, 뭐 이거보다 더 길었는데 지금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2년 이상 그 시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체류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은 주의사항, 각 스트림은 연도별 오픈이 되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타리오가 지금 벌써 10월인데 한 번도 선발을 안 하고 있다든지, 작년에는 많이 선발했는데 올해 절반 이하로 줄었었고, 내년엔 다시 또 40% 정도 늘잖아요. 지금 이미그레이션 레벨 플랜 에서 5만 대에서 9만 대로 늘어왔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각 주정부나 한마음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 올 여름, 몇 달 안 됐죠. 지금 가을,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있지만,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미그레이션 파일럿이라고 해서 소도시 이민으로도 여러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1년 내에 진행이 될 수, 엑스프레스 엔트리 다음으로 좀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고객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래 소도시로 이미 취업을 가 계신 고객들이 계시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릴 거고, 불어 사용자들의 경우 프랑코폰 커뮤니티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6개 도시의 이민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도시에서 선호되는 뭐 10가지, 20가지, 몇십 개 불어 사용자들 인구 비율이 일정 비율 30%뭐 이렇게 이상 되는 소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직종, 그리고 고용주 리스트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6개 도시에서는 불어 소속 커뮤니티 정착 지원, Welcoming Francophone Community라는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막 늘어나고 퍼센테이지 늘리려는 정책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카테고리, 커뮤니티 이민의 카테고리는 리워드 컴페턴스 랭귀지 스캔에 대한 그래서 초급 불어만 있어도 됩니다.
훨씬 좋죠?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 뭐 숫자는 제한적이고 열리는 부분들은 취업 상황 여러 보셔야 되지만, 불어 능력은 CRS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올릴 수 있는지, CRS 점수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본 CRS 스코어가 한국에서 학사학위 받으신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400점대 초반, 뭐 예를 들어서 410점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 410점에서 시나리오 A, 리버드 컴페턴스 랭귀스틱 캐네디안 세트 7단계 불어 성적을 추가했다. 그러면은 언어 점수 영어든 불어든 이렇게 스위치가 가능하겠지만 24점에다가 영불어 공통 사용 50점에서 총점 484점으로 지금까지 선발됐던 불어 선발 점수가 다 커버되는 아주 높은 점수 당연히 바로 될 거고요. 나이가 만약에 빵점이나 뭐 다른 점수가 엄청 낮다 이래도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보통 나이가 많으니까 뭐 석사이시거나 아니면 또 언어를 점수를 많이 높이시거나 해외 경력이 있어서 이렇게 점수가 400에서 450점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상이신 분들도 모든 연령대에서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위에서 소개한 불어 소도시 이민의 경우 작업허를 받아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노미니를 받을 경우에 주정부 지명으로 600점이 추가가 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연계인 경우에는 거의 주정부 선발되면 즉각적으로 인비테이션 받고 매달 나오고 있고, 그러면 6개월이면 영주권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여러분은 초급 4, 5단계의 불어 성적을 준비해서 그 혜택을, 자격들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불어 능력이 특히 이제 중급 12단계 중에 7단계 중간 바로 위에 되고, 영어 능력이 조합이 되는 경우에 매우 강력한 그런 전략적인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유의하실 사항 끝으로 말씀드리면, 불어 능력만으로 자동 인비테이션 받으시는, 초청 선발이 되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요소, 기본적으로 경력, 학력, 나이나 어떤 직종도 병행이 돼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학력이 굉장히 낮고 나 졸업 안 했다 그러면 졸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각 스트림의 프랑스어 능력자에 대한 대상 추첨, 주정부 이민의 경쟁률과 또 요건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려서 따라서 불어 능력 플러스 영어 능력 플러스 내 경력이라는 3박자를 고루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어떻게 되는지 유연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라든지 아니면 주정부라든지 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수석 자격을 미리 앞을 전망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불어 시험 준비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CEF, TESF 캐나다라는 시험, 불어 프랑스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서 시험 준비 요령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초급 점수 준비하는데 두세 달 만에 준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점수 준비하는데 6개월, 1년에 준비하시기도 하는데,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 개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 이런 거를 또 파악하셔야 되고, TEF, TCF,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나 시험 양식, 시험 준비 전략, 이런 거를 잘 준비하셔야 될 텐데요.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부터 배움에도, 그러니까 초급이나 초중급 하실 때 매우 중요하고요. 6, 7단계 이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7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표현력 강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뭐 조건법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그런 문법들을 써서 내가 만약에 뭐였더라면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다. 그러면 그런 표현들을 몇 회 어디에 넣어야지 점수가 나온다. 쓰기 같은 경우, 말하기 같은 경우 이런 요령들이 필요하고요. TF, TCF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제 형식을 미리 충분히 경험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TF 지금 시험 양식 화면에 올려드리는 거 보면 50문제, 50문제 뭐 뒤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수 적고 에세이 쓰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에 대한 파악.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어떻게 몇 단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보통 이제 4회 정도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약점을 단기간에 좀 보완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응시 타이밍도 중요해요. 이 시험 성적은 2년 유효한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민부 제출하고 선발되는 시점에 시험 성적 만료일이라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요, 불어를 공부 중이거나 계획 중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다면 지금 CEF 캐나다, TESF 캐나다 시험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동시에 초중급 영어 능력도 병행해 두시고 학력, 숙련, 경력, 업데이트도 함께 전문가와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에서 이제 옷 장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자영업. 이분이 엑스프레스한테 등록하려고 하면 내가 몇 시간 동안 옷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꽤 복잡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상담을 안
거나 정확히 규정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프레스 에이트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하거나 빠르고 유리할 경우에는 그런 거 미리 조사하고 어느 지역 프로그램이 나에게 유리한지 미리미리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나온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사람들 몰리기 전에. 최신 이민 정책 동향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확인해 주세요. 특히 불어 우대 추천, 엑스프레스 엔트리 CRS 추천표 변화, 그리고 각 주정부 스팀, 소도시 파일럿 도시별 취업 상황, 영주권 진행 상황 등 이거를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미 어려워졌는데 늦게 이거를 가면 또 고생하실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이 불어를 사용하고 영주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걸 올려주길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어느 지역에 관심 있다, 언어 공부 불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영상 어떤 걸 보고 싶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깊이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또 불어 교육에 대한 부분도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 주에 불어 이민 세미나가 있었는데 또 온라인으로 세미나도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불어를 하시는 분, 불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